네, 안녕하세요. 지구시민운동연합 청년동아리 지집의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이 발표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작하기에 앞서 스마트폰 있으신가요?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 스마트폰 이제 잠금 해제를 열면은 이렇게 유튜브 아이콘을 맨 첫 화면에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럼 손 들어주시겠어요? 한 세 분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아니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냥 휴대폰 잘못 눌렀다가 거기 설정이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 있는 아이콘을, 그러니까 메뉴에 들어가야 유튜브를 누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좀 덜 보는 사람인데 저는 환경 유튜버로 1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왜 이 환경 유튜버를 하냐, 돈 벌려고 하냐, 아니면 관심 받으려고? 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환경 유튜버를 왜 하는지, 그리고 또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청정지역 뉴질랜드로 이제 얼스 빌리지 발런티어를 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활동하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이게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대한민국은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근데 뉴질랜드의 한 주방장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같이 버렸어요. 그래서 전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버리지? 그래서 주방장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버려서 어디로 가냐? Where they go? 하니까 이제 그분이 go to the sea or landfill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다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매립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당시에 2016년이라서 2016년에는 이제 해양 폐기물 금지가 그때 이제 발령이 됐었던 거라 아직까지 바다에 버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뉴질랜드는 특히 반지의 제왕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정말 이 풍경 속에 황홀한 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뉴질랜드인데, 어떻게 청정의 근본인 나라가 이렇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나, 이런 의문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1년 뒤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료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1위로 이제 분리수거율을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거를 보면 이유가 국민 여러분들이 캔 어디에 버릴 줄 알고 비닐을 어디에 버릴 줄 알고 분리를 잘 하기 때문에 아마 1위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하지만 쓰레기산이 대한민국 235개가 지금 존재한다고 작년부터 기사로 나온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 경북 의성으로 찾아갔습니다. 제일 심각한. 여기 보시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여기 중간에 있고요. 정말 쓰레기가 심각했고, 여기 실제로 가면 아파트 10층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이때 JTBC의 김구라 아저씨랑 같이 촬영도 했었는데요. 이때 보면서 음식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각종으로 이제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성 쓰레기산이나 이런 쓰레기산이 왜 나오고 있을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재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이제 기사도 많이 나왔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처리할 수 있을까 했는데요. 쓰레기산은 이제 쓰레기 문제도 골든타임이 필요합니다. 혹시 의학 용어에서 보시면 골든타임 들어보셨죠? 네, 골든타임이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을 말하는데요. 영어로 골든아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도 골든타임을 늦췄기 때문에
계속 부패하고 재활용할 시기를 늦춰져서 이런 쓰레기산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악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의문점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분리수거해라 막 딸한테 막 야단치고 막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계속 쓰레기산이나 이런 폐기물 문제가 안 해결이 될까라는 이유를 또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는 잘하지만 재활용률이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테이크아웃 잔을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테이크아웃 잔은 거의 1%에서 이제 5% 정도밖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활용 선별장을 갔다 오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고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분리수거율은 낮지만 재활용률은 좀 높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분리수거도 1위인데 재활용률은 30%라니. 이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좀 좁은 이유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매립할 공간도 없고 그만큼 인구는 많은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디자인이나 이런 게 발전했기 때문에 또 많이 제품을 사고 과소비로 인한 것들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 문제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라고 이제 지지배라고 이름을 지어서 2017년 12월 16일에 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가지고 각종 교육도 했었고요. 또 쓰레기 없는 쓰레기 파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대기업 임직원들 6,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올바른 분리배출 부스 운영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구시민 제주지부와 함께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 스윙픽을 아예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캠페인에 참여했었습니다. 또 이번에 올해 나왔었는데요. 김영흠 씨가 화제가 됐었는데 이 김영흠 가수랑 함께 일라이트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쓰레기산을 배경으로. 네, 그리고 또 TV조선 9시 뉴스나 환경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많이 했었고 에코 모델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3년째 하면서 느낀 게 지금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찾을 게 아니라 자기 인간의 마음에 있는 쓰레기부터 해치워야 눈앞에 있는 쓰레기가 보일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이런 거를 담으면은 내 주위에 있는 쓰레기가 과연 보일까? 이거부터 정화를 시켜야 다음 쓰레기가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유튜브라는 거를 해보자.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한정되어 있지만 온라인은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전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유튜버로 활동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를 생각하는 시민, 지구 시민을 양성하는 유튜버로 활동해보자 해서 지구지배 채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유튜버가 많이 생겨나면 또 가장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 요즘은 유튜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필수 요건 중에 의식주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정보 유튜버들은 되게 멋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환경 유튜버들은 조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만 명 가까이 되는 유튜버층들은 많이 없습니다. 환경 유튜버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환경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나면 앞으로의 지구의 미래나 후손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 같은 많은 환경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희망의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쉽고 재밌게 동참하면서 지구를 생각하는 지구시민을 느낄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지구집의 채널을 운영하는 환경 유튜버였고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지구집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